은퇴자가 주식 비중을 너무 높이면 위험한 이유. 은퇴 후에도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금 이자는 낮고 물가는 오르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으려면 돈을 불려야 한다. 주식으로 월 생활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은퇴 후에도 돈은 계속 필요합니다.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건강보험료, 집수리비, 경조사비까지 생각하면 노후 자금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자가 주식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물가 상승을 이기기 위해 일정 부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중입니다. 은퇴자가 노후 자금 대부분을 주식에 넣어두면 위험합니다. 특히 생활비로 써야 할 돈, 병원비로 써야 할 돈, 1년에서 3년 안에 필요한 돈까지 주식에 넣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주가가 떨어져도 다시 일해서 메울 수 있습니다. 월급이 있고 시간도 있고 회복할 기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근로소득이 줄어듭니다. 다시 큰 돈을 벌 시간이 줄어듭니다.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매달 나갑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빼서 써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자가 주식 비중을 너무 높이면 왜 위험한지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주식을 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주식이 크게 떨어져도 버틸 시간이 있습니다. 30대, 40대라면 앞으로 20년, 30년 일할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생활비를 해결하면서 주식 회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자는 다릅니다. 은퇴자는 매달 생활비를 꺼내 써야 합니다. 연금이 부족하면 투자금에서 생활비를 빼야 합니다. 병원비가 생기면 주식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자금 1억 원 중 8천만 원을 주식에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크게 하락해서 주식 평가액이 30% 줄었습니다. 8천만 원이 5,600만 원이 됩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자는 매달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 상태에서 생활비를 빼면 손실이 확정됩니다. 주식은 기다리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자에게는 기다릴 수 없는 돈이 있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 다음 달 병원비, 올해 치과 치료비, 겨울 난방비, 배우자 약값, 갑작스러운 입원비. 이런 돈은 주식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써야 할 돈은 흔들림이 적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락장에서 생활비를 빼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자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상황은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생활비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계좌가 불어나고 배당도 들어오고 마음도 든든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늘 오르지 않습니다. 어느 해에는 크게 떨어질 수 있고 몇 년 동안 회복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생활비 때문에 주식을 팔면 원금이 줄어듭니다. 원금이 줄면 나중에 시장이 회복되어도 회복되는 금액이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이 7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로 1천만 원을 빼서 6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후 주식이 다시 20% 올라도 6천만 원의 20% 상승은 1,200만 원입니다. 처음 1억 원 기준으로 보면 아직 회복이 멀었습니다. 젊은 투자자는 하락장에 돈을 더 넣을 수 있지만 은퇴자는 하락장에 돈을 빼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은퇴자는 최소한 몇 년치 생활비는 주식이 아닌 안전한 자금으로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예금,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처럼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심리적으로 손실을 견디기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은퇴 전에는 주식이 떨어져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월급 들어오니까 괜찮아. 아직 시간 많아. 기다리면 되겠지. 하지만 은퇴 후에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 돈이 내 마지막 노후 자금인데, 이 돈 없어지면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하는데, 병원비가 생기면 어떡하지? 배우자에게 미안하다. 같은 20% 손실이라도 젊은 사람과 은퇴자가 느끼는 무게는 다릅니다. 은퇴자의 20% 손실은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닙니다. 생활비 손실입니다. 병원비 손실입니다. 노후 안정감의 손실입니다. 잠을 빼앗는 손실입니다. 손실이 커지면 사람은 냉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락장에서 공포에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위험한 종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급등주, 테마주, 레버리지, 신용거래, 코인까지 손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런 심리적 흔들림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은 내가 이론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계좌가 10%, 20%, 30% 흔들려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은퇴자는 목돈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전에는 자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은퇴 후에는 매달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즉, 목돈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기초연금, 월세 수입, 이자 수입, 배당 수입, 소액 근로소득, 이런 돈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식 비중이 너무 높으면 계좌 평가 금액은 커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생활비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은 매달 일정한 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배당주도 배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을 받아도 원금 손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은퇴자는 내 자산이 얼마인가 보다 매달 얼마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노후에는 수익률 경쟁보다 생활비 안정이 먼저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병원비와 간병비는 주식시장 상황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지출은 병원비와 간병비입니다. 생활비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줄이고 쇼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와 간병비는 아프면 줄이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입원할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노후자금 대부분이 주식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이 오른 상태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병원비가 필요하면 손실을 보고 팔아야 합니다. 이것이 은퇴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식 계좌에 넣어두고 필요하면 팔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플 때 쓰는 돈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 가능하다면 1년에서 2년치 생활비, 그리고 별도의 병원비 비상금, 이 정도는 주식과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은 노후 자금의 일부일 수 있지만 병원비 통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투자 실패 후 다시 벌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은퇴 전과 은퇴 후의 가장 큰 차이는 다시 벌 기회입니다. 40대, 50대 초반에는 투자에서 손실이 나도 다시 일해서 메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재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몸을 많이 쓰는 일은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월급이 예전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나 창업은 위험이 큽니다.
건강이 언제까지 허락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은퇴자의 투자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메우기 어려운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으로 주식 비중을 너무 높이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인생 후반부의 안전망입니다. 이 돈은 생활비, 병원비, 주거비, 배우자, 노후, 비상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한꺼번에 주식에 많이 넣었다가 크게 손실을 보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은퇴 후 투자는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입니다. 수익률 20%를 노리기 전에 손실 30%가 났을 때 내 생활이 버틸 수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7번째 이유는 가족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자의 주식 투자는 개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이 커지면 가족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불안해합니다. 그 돈이 우리 노후 자금인데 왜 그렇게 위험하게 투자했어요? 병원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왜 나와 상의도 없이 했어요? 자녀도 걱정합니다. 부모님이 노후 자금을 잃으면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위험한 종목에 그렇게 많이 넣으셨지? 투자 손실은 돈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신뢰도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노후 자금은 혼자 결정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투자 비중, 위험 수준, 손실 가능성, 비상금 규모를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내 돈이기도 하지만 부부의 생활비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병원비이기도 하고 주거비이기도 합니다. 생활비 통장은 따로 있다. 병원비 비상금은 건드리지 않는다. 주식은 전체 자산 중 이 정도만 한다. 큰 손실이 나도 생활비에는 영향 없게 한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 가족도 안심합니다. 8번째 이유는 고수익 사기와 과열 투자에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은퇴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수익 유혹입니다. 5월 3% 수익 보장, 은퇴자 전용 안정형 투자, 배당으로 매달 생활비 가능, 원금 보장의 고수익, 비상장 주식 곧 상장 예정, 이번에 못 사면 후회합니다. 이런 말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투자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기 어렵습니다.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있습니다. 은퇴자는 급하게 돈을 불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금이 부족해서, 생활비가 불안해서, 자녀에게 기대고 싶지 않아서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주식 손실이 난 상태라면 더 위험합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큰 위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자는 투자 원칙을 종이에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이라는 말은 의심한다. 모르는 사람이 추천한 종목은 사지 않는다. 생활비 통장은 투자하지 않는다. 병원비 통장은 투자하지 않는다. 레버리지, 미수, 신용거래는 하지 않는다. 배우자나 가족과 상의 없이 큰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노후 자금은 한번 크게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은퇴자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은 모르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식 비중을 줄인다는 것은 투자를 포기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자가 주식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해서 주식을 모두 팔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문제는 균형입니다. 노후에도 주식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따라가고 자산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모든 돈이 주식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은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산 배분입니다. 돈을 한 곳에 몰아넣지 않고 주식, 예금, 현금성 자산, 연금, 부동산 등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은퇴자는 특히 세 바구니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 바구니입니다. 매달 써야 할 돈입니다. 이 돈은 안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병원비와 비상금 바구니입니다. 입원비, 간병비, 집수리비, 갑작스러운 지출을 위한 돈입니다. 이 돈도 크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투자 바구니입니다.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돈,
몇 년 이상 기다릴 수 있는 돈입니다. 주식은 이 세 번째 바구니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생활이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0대 초반 A씨는 퇴직 후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약 2억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예금에 넣어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점점 주식 비중을 높였습니다. 처음에는 3천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이 주식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났습니다. 계좌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하락하자 계좌는 빠르게 줄었습니다.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했고 매달 일정 금액을 빼서 써야 했습니다. 주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생활비를 빼야 하니 손실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잠을 잘 못 잤고 배우자와도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부 주식을 손실로 팔고 생활비 통장과 비상금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A씨의 문제는 주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와 비상금까지 주식에 너무 많이 넣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반대로 60대 중반 B씨는 은퇴 후 돈을 세 바구니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1년치 생활비였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비와 비상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투자금이었습니다. B씨도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따로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주식을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따로 있었기 때문에 불안이 덜했습니다.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이 떨어져도 당장 밥값과 병원비가 흔들리지 않으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퇴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 비중이 얼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비와 비상금이 분리되어 있느냐입니다. 은퇴자가 주식 비중을 높이기 전에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돈은 3년 안에 쓸 돈인가? 주식이 30% 떨어져도 생활비에 문제가 없는가? 손실이 나도 잠을 잘 수 있는가? 병원비 비상금은 따로 있는가? 배우자와 상의했는가? 종목을 왜 사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원금 보장 고수익이라는 말에 끌리고 있지는 않은가? 레버리지, 신용, 미수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구조인가? 주식이 아니라도 생활비가 나오는 구조가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답하지 못한다면 주식 비중을 줄이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자에게 정답 비중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금이 충분해서 주식 비중을 조금 높여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비가 빠듯해서 주식 비중을 낮춰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비 지출이 많아 안전자산이 더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비중을 따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가 주식 80% 한다고 나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유튜버가 특정 종목을 추천한다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젊은 기준으로 장기 투자하면 된다고 말해도 내 상황과 다르면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은퇴자에게 필요한 원칙은 분명합니다. 생활비는 주식에 넣지 않는다. 병원비와 간병비는 따로 둔다. 큰 돈은 한 번에 투자하지 않는다. 한 종목에 몰아넣지 않는다. 배당만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배우자와 상의한다. 정기적으로 비중을 점검한다. 투자보다 건강과 생활비 안정이 먼저다. 정리하겠습니다. 은퇴자가 주식 비중을 너무 높이면 위험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락장에도 생활비를 빼야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손실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는 주식시장 회복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투자 실패 후 다시 벌 기회가 줄어듭니다. 가족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수익 사기와 과열 투자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식은 노후 자산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주식이 중심이 아니라 생활비 안정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세 바구니로 나누십시오.
생활비 바구니, 병원비와 비상금 바구니, 투자 바구니. 주식은 세 번째 바구니 안에서 해야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바구니까지 주식에 넣으면 노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투자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생활을 지키는 것, 병원비를 준비하는 것, 배우자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것,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노후 투자입니다. 은퇴 후에는 많이 버는 사람보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머니핏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는 50대, 60대 이후 꼭 필요한 노후 돈 관리, 병원비, 간병비, 건강보험료, 재취업, 창업 실패 방지, 투자 위험 관리 정보를 현실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과 생활을 지키는 실전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주식 투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주식에 넣으면 하락장에서 노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